안녕하세요. 남양유업 위기관리 케이스 분석 발표를 맡은 안민식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먼저 발표의 개괄적인 내용을 담은 엑스큐티브 서머리를 시작으로 기업과 기업의 스테이크홀더 맵을 통해 기업 분석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쿰스의 3단계 이론에 입각하여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양유업의 위기에 대해 대응을 평가하고 웬디스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재현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executive summary입니다. In August 2013, one consumer living in Mokpo claimed that she found a thing purported to be a dead frog in the Imperial Exo, the product of the Namyang Dairy product. The company requested an investigation for the source of the frog to the National Forensic Science. For 2 days of the investigation for consumption, they became sure that there is not a single possibility for insertion of the frog in the process of the production. Furthermore, for 2 months of the investigation for production, they found out that the company was unconnected to this incident. The specific reason was not fully uncovered. For this case, the Namyang company supposes that the incident happened by malevolence and they chose the denial strategy as they fully denied the suspicion for it. They provide media with a press release and sought advice from the objective professional to gain trust. Also, after the case terminated, they opened the process of the production to the media and invited them. 그 다음은 사건 영상입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분야에서 발견된 개구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남양은 어떤 기업인지 기업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남양유업은 50년 분유 명가로 칭송되어지며 1964년 남양유업 주식회사로 분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분유, CU, 발효유 등 9개 제품군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업계에서 약 40년간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경영 이념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기업입니다. 남양유업의 CEO는 아기들에 대한 어머니들의 변치 않는 소중한 마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음은 이번 위기 상황을 둘러싼 중요한 배경 요소들입니다. 먼저 분유업계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두 회사의 가전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국내 출산율 감소 문제와 더불어 유가공업 업계의 특성인 공급과 수요가 일치 않는 현상으로 인해 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유 시장에서는 경쟁사 뺏어오기 등의 치열한 점유율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타사의 남은 분유를 가져오면 자사의 새 분유로 교환해주는 서비스도 존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유 시장의 소비자층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안전성을 분유 선택의 1순위 기준으로 꼽을 만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많은 투자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분유 제품을 자주 바꾸면 아이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제품의 특성상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으로 먹인 분유를 다른 브랜드로 교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스위칭이 어렵고 이용적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유회사에서는 병원과 조리원에 리베이트 형태로 금품을 제공하고 자사의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는 불법 행태를 벌여오다가 201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3반기에 남양유업이 겪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 남양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양 사태가 시작되었고 이후 대리점이 영업직원에게 막말을 한 동영상이 영업직원이 대리점 점주에게 막말을 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남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75% 이상 감소하였으며 순손실만 50억 원이었고 이때 발생한 주가 하락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저희가 기말 사례로 선택한 개구리 분유 사건이 이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프리크라이시스 관점에서 이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분유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업계에서 이미 상당한 수치로 신고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 조사한 결과 이물질 관련 안전사고 분석 결과 분유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분유에서 이물질이 많이 발견됐거나 또는 분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층이 워낙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어서 소비를 할 때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소비품에 비해 이물질을 더 잘 발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분유 이물질 사건들에 대해 기업들은 소비자 가시를 탓하거나 심지어
블랙 컨슈머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업체들은 제조 공정상 유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일축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만 했습니다. 이런 프로덕트 템퍼링 혹은 프로덕트 페일리어가 관련된 이슈에서 업계는 이미 흔해졌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매니저먼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은 토탈 퀄리티 매니저먼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양유업은 다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료 원산지부터 사용 전 검사, 완제품 검사에까지 모두 227가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추구해왔으며 여러가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분유 제품은 특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를 위해 남양유업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2006년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2014년에는 유통 중 상품이 변질됐다는 논란이 일어서 이 문제로 남양이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피테이션 매니저먼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은 꾸준한 CSR 활동을 해왔습니다. 1983년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부터 CSR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오면서 낙농업자, 임삼 등 주요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과거로부터 여러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밀어내기와 막말 파동으로 인해 남양 사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업계 2위 메일유업과 3위 일동 후디스에게 각각 신뢰도와 웰빙 지수와 같은 지표에서 1위를 뺏겼습니다. 분유업계에서 남양유의 점유율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는 분유 제품의 특성상 브랜드 스위칭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크라이시스 이벤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위기의 유형은 사실 정황이 실제로 밝혀지지 않아서 위기의 유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양유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두고 이번 위기 유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블랙 컨슈머에 의한 멜레버런스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블랙 컨슈머 사례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 서비스가 증가하고 유통 채널이 온라인화되면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객 불만 건수도 25년간 96배로 크게 증가했으며 83.4%의 기업이 악성 민원을 국내에 83.4%의 기업이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만족보다 불편을 주변에 알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불만 소비자의 31%가 적극적으로 이를 전파한다는 소비자 분석 결과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이에 따라 블랙 컨슈머를 대하는 기업들의 자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도 악의성이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 및 고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번 사건 일지에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19일 최초 신고가 남양유업 고객만족센터에 들어왔으며 이에 남양유업은 곧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다음날 소비자의 인터뷰가 MBC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고 맘스올리 베비와 같은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21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식약처의 결과 발표에 따르면 소비 단계에서 별다른 혼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자진 신고를 통해 빠른 조사, 대응을 통해 1차적으로 소비자 신고 지역인 해당 관할 지역에서 소비 단계 조사를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식약처의 1차로 소비 단계 조사를 종료한 후 제조 공정이 있었던 세종시에서 2차로 제조 단계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제조, 포장 단계에서 이물질 혼합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외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일 오후 3시 무렵 남양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분유는 제조 공정 중 다양한 규격의 거름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45mm인 개구리가 결코 통과할 수 없으며 제조 과정 후 4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반건조 상태인 개구리가 발견될 수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또한 생물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분이 매우 없는 극히 건조한 상태의 물체인 분유가 상투화 현상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분유에서는 상투화 현상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구리가 발견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남양유업 측에서는 이 사건이 블랙 컨슈머에 의한 자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후 약 2달 동안 조사 끝에 세종시는 2차 조사인 제조 단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처리 결과 혼입되지 않았음을 실시 결과와 CCTV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고려대학교 생물자원연구소의 이러한 결과 개구리가 제조 단계에서 혼입될 경우 150g의 단단한 분유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신고 상황과 같은 형태의 개구리가 발견될 수 없다고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8월 말부터 제조시설 및 생산된 제품의 시험 성적서, 이물검사, 제조시설 내 해충 모니터 내역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남용 위험의 대응은 사실 확인을 위한 타당한 후속 조치라 분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세종시라는 제3의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의 실험을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를 입증했습니다. 위기 발생 후 사건 위기 전략이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유업 대표는 향후 적극적으로 생산 과정을 알려 이물이 절대 분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양유업은 제조 과정을 한눈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견학로를 설치하기도 했고 원료 검사 과정을 통해 더 강화하였으며 미디어를 초청해 제조 과정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유업의 위기 대응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 이번 위기의 스테이크홀더 맵입니다. 주요 공정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남양유업이 자문을 구한 전문가 집단,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부, 사건을 보도한 미디어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계인 만큼 주요 공중의 경제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 커뮤니티를 비롯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소비자들과 액티비스트, 그리고 다각층의 소비자, 마지막으로 내부 공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책임 소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경쟁사의 사주에 의한 자작극일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보상을 노린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양유업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저희는 평가했는데요. 사건 발생 당일 바로 시야처에 신고를 하였고 이틀 만에 1차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국가수에 의뢰하여 2차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외부 전문가에게 정황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또한 유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서 기업 이미지 손실을 막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질지에 대해서도 남양유업 사례를 분석하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분유업계에서는 현재 이러한 사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데요. 남양유업 또한 해당 민원에 대해 문제 제품 수거와 함께 동일 제품 두통을 증정하는 식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후에 발생할 법적 보상과 책임의 문제, 사전 사례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후에 모방범죄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유 논란이 커지지 않았던 이유는 남양과 해당 소비자 모두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남양과 해당 소비자 양측 입장에서 모두 분석해봤습니다. 남양의 경우 이번 이슈로 나쁜 명성을 입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건이 또 생겨 대중의 입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정력이 굉장히 센 소비자군이기 때문에 컨테인먼트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제품 특성상 2년 전후로 소비자층이 교체된다는 걸 고려했을 때 큰 노이즈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해당 소비자의 경우 어떠한 법적 대응도 미디어 관련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걸 봤을 때 지인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 밝혀 많은 의구심을 사게 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육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번 사건은 정확한 연유가 밝혀지지 않는 얼서트니 불확실성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분석해본다면 블랙 컨슈머의 멜러버런스에 의한 프로덕트 템퍼링이며 이에 대한 남양유업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디나이얼과 어택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분석을 계속해오면서 이번 사건이 과연 멜러버런스에 의한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 사건을 두 측면에서 나누어 소비자의 악의가 맞다면 누구의 그러니까 사건의 경위가 유형이 악의가 맞다면 누구의 악의인가, 경쟁사인가 혹은 소비자인가를 분석해봤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사건이 악의가 아닐 경우 프로덕트 페일러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남양유업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액티비아라는 요구르트 제품에서
벌레로 보이는 물체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콩 껍데기였으며 액티비아 사측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민원을 일반적인 블랙 컨슈머 주장으로 취급해버리고 제조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콩 껍데기는 완전 부인하고 오히려 소비자가 이것을 직접 넣은 것이 아닌가 추궁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보자면 남양 개구리 분유 사건은 대응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에 생긴 메가토급 위기로 인한 위기가 크게 퍼지지 않았으며 대응 또한 재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누적된 위기라는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상반된 평가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누적적인 계속된 위기의 발생은 결국 남양유업 본사의 분유 사업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웬디스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 줄로 정리해보자면 유사한 사건의 발생에서 다른 해결 방향으로 종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품과 소비자의 특성, 기업의 명성, 그리고 위기관리 전략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윈디스 제품은 저간여 제품이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유 제품은 반대로 소비자들 극도로 제품에 대한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끼리 매우 동질성이 높고 구전력이 매우 높으며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웬디스는 평소 리퓨테이션 매니저먼트를 굉장히 잘해온 기업이지만 남양유업은 직전의 대리점 문제로 기업 유일성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명성에 침해타를 입었습니다. 또한 두 사례의 위기 대응 차이는 사실 근본적으로 사건의 연유가 밝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웬디스의 경우 소비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히 밝혀져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경우 제조 공정에 대한 확인과 외부 전문가를 통한 무고함만 밝혀졌을 뿐 상대적으로 남양유업이 이 사건에서 자유로운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업평가 측면에서 두 사례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가락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점에서 불쾌감을 주었고 웬디스는 이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남양유업도 계속 누적된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고 더욱이 그 이후로 제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명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재원입니다. 남양 개구리 분유 사건은 사실 악의적인 소비자의 제품 템퍼링을 위한 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이런 악의적인 소비자의 악의가 추정되지만 증거가 없어 무심코 소비자를 의심했다가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질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 모두 전부 입증하고 반박하는 데는 기업에게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블랙 컨슈머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비용도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곧바로 제품의 서비스나 원가의 인상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소비자들의 악성 민원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만약 대응한다면 어떻게 일관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업계 전반적으로 큰 이슈가 돼가고 있고 저희는 이번 이슈가 단순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기업의 미래적인 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웬디스 사건과 개구리 반려 사건은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